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민선 8기 기간 동안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구현을 목표로 공약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살펴봅니다. 부산 도시철도 승차권 발매기의 면허증 인식 오류 문제 보도 이후 공사가 긴급 작업에 나섰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7월) 해수욕장 전면 개장을 앞두고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시교육청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백양터널 요금 연장 징수안도 원안대로 동의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2년, 우리 지역 구청장의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민선 8기 기간 동안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구현을 목표로 50개 공약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김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남구는 세계 유일의 유행 기념공원을 품은 도시로 국제금융센터가 자리해 경제를 선도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이기대와 오륙도, 황령산 등 도심 속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주거단지가 형성돼 살기 좋은 곳입니다.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오은택 구청장은 50개 주요 공약 사업 중 21개 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남구만의 특징을 살린 남구 역사 투어 프로그램과 어린이와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 환경 조성은 시민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과 스마트폰 화면 차단 장치 등 첨단 기능을 탑재한 남구형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로 안전한 등 하굣길을 만들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활성화 유도를 지원할 정비구역별 전담 후견 인재 상시 운영과 폐공가 정비도 추진했습니다. 또 범죄 예측 AI 인공지능 CCTV 설치와 고독사 예방 등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공원은 주민 건강 유지와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원으로 지원하는 등 다른 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호만 매립부두의 야간 경관 조명 설치와 용호동 섭자리 일대 용도 지역 재정비에 나서는 등 지역 내 주요 지구 변경 요청에 대해선 부산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방치된 옛 부산 외대부지 개발 계획이 늦어지면서 일대 지역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소송전으로 이어진 용호동 시사이드 관광 자원화 사업도 보완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은택 구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에도 인허가 등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남은 후반기 동안 남구만이 가진 특색과 강점을 잘 활용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1등 남구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승차권 발매기에 일반 운전면허증을 넣었더니 우대권이 발급됐다는 문제점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산교통공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시스템 개선 작업에 들어갔고 불과 3일 만에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다시 점검해봤습니다. 일반 운전면허증에 우대권이 발급된 부산 도시철도 승차권 발매기. 다시 면허증을 넣어봤습니다. 인식할 수 없다고 표시됩니다. 다른 기기에 재차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승차권 발매기의 신분증 인식 시스템에 숫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대권이 연속 발매되는 현상도 같은 오류라는 겁니다. 신분증마다 각각의 인식 영역이 있거든요.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워낙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출생연도 앞자리 일부가 인식 영역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실이 인식으로 일로 이제
잘못 판독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년이라든지 15년이라든지 비정상적으로 판독에가 발급된 거. 하지만 개선 작업 이후 현장에선 우대권 발급 대상자가 신분증 인식에 애를 먹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공사는 신형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바뀔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마다 전체 기기의 인식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승차권 발매기 교체에만 81억 원을 들였습니다. 기기의 하자 보수 기간은 2027년 1월까지입니다. 이번 오류 개선 작업엔 공사 직원들도 휴일을 반납하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가 운전면허증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건 4년 전. 코레일의 동해선이나 민간 운영의 사상김해 간 경전철은 면허증 인식이 안 됩니다. 공사는 지난해 QR 승차권과 모바일 승차권 도입을 기점으로 디지털 교통 환경 구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승차권은 전용 기기에서 현금으로 충전해야 하고 일회용 승차권은 환승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면허증 인식 오류가 발생하면서 발권 시스템의 교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신분증 인식기가 이렇게 오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교통공사 자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우선적으로는 보완을 해서 이런 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임시적인 방편은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공사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7월이면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 완전 개장하는데요. 광안리 해수욕장 전면 개장을 앞두고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준비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장 준비가 한창인 광안리 해수욕장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찾았습니다. MZ세대에게 인기 많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7월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연안 정비 사업이 한창입니다. 폭 20여 미터에 불과했던 광안리 백사장 중앙 구간이 모래를 붓는 양빈 사업으로 올해는 배 이상으로 확장됐습니다.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피서객들은 몰라보게 넓어진 백사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광안리 밀락 해변공원이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심은 해바라기 13,000여 본이 꽃을 피워 멋진 포토존이 됐습니다.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풍성한 볼거리에 더위도 잊었습니다. 일찍 여기 바닷가 와가지고 너무 시원하고 좋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바닷가 오면은 좀 시원해요. 바닷가 오면 이 모래사장은 많이 더운데 바닷물로 다니면은 좀 많이 시원합니다. 견딜만해요. 또 밀락 해변공원에 설치된 미디어 월에는 여름 분위기에 맞춰 공모전 입상작인 창작 미디어 아트 2작품이 선보입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제철 횟감 안내 등 키오스크 콘텐츠도 영어로 제공합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광안리 해변의 마스코트였던 펭수를 대신해 올해는 전 세대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바오 가족 조형물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광안리 해변에 선보입니다. 해변 개장 기간 내내 관광객들에게 특별함과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영구는 7월 6일부터 8월 말까지 광안리 백사장 앞 해변로를 주말 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저희 케이블 방송은 지난해 지역 소멸에 이어 올해는 지역 회생을 주제로 연중 기획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들이 직접 골목 정원을 가꾸어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대구의 한 작은 마을을 소개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서구 비산 2~3동의 한 작은 마을. 누군가 골목에 화분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옥상에 얹어놨는데 보기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 화분을 밑에 내면 어떻겠노. 그래 이제 동장님 제의를 하시니까 이제 또 몇 분이 그런데 이제 호응도가 좋아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골목은 어느덧 꽃과 나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골목골목이 꽃 없는 골목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니가 까도 못 댕겨 사람도 막 이래 지나가려고 하면 이래 옆으로 막 서가지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요새는 골목도 다 느리게 해놨고.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 집 앞 골목을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재로 흉물이 된 짜투리 공간은 물레방아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집 앞 50m 구간에 80여 종의 꽃과 식물을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면 높이로 인해 식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밀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인두브로그를 이제 이거 가장자리 한 석 줄서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한 10m쯤 파가지고 그 뭡니까 채송화를 심어서 채송화 심고 이제 하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그 상당히 그 뭡니까 호응이 좋더라고. 이런 골목 정원만 이 마을에 20곳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꽃에 물을 주는 당번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로도 천박꽃 나무 거기고 여 많이 해야지. 그래 댕기면서 다 둘씩 이제 자꾸 짜갖고 그래 물 주고 그래.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에 이어 벽에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벽화를 그려놓고 놀이터와 주차장과 같은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마을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대구 시티투어 구간에 선정되면서 한 해 수천 명의 사람이 관광객이라는 신분으로 이 마을을 찾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미와 즐거움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고 골목정원 조성 때문에 골목이 더 밝아지고 깨끗하고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가지고 골목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듯 오래된 도시의 주택이나 골목도 나이를 먹기 마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달성 토성마을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른 주민주도의 지역회생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난민촌으로 시작해 개발의 뒤안길에서 소외되었던 달성 토성마을. 주민 스스로 동네를 가꿔보겠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지는 골목골목마다 전에 없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주민 한 명이 내놓기 시작한 화분 하나는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주민 스스로라는 명제하에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이 마을의 사례를 배우고자 한 해 수천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달성토성마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달성토성마을을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 골목문화 해설사로 이 마을의 주민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지만 벌써 7년째 전국 각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달성토성마을에 있는 해설사는 모두 6명. 이 달성토성마을의 사례를 배우고자 전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한 해 2천여 명, 횟수로는 400여 회에 달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동네 부럽다. 아니구나. 진짜 또 뭉쳐가지고 잘하는구나. 이런 동네가 부럽구나. 그 말씀.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온실.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마을 정원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이곳 역시 관리자는 주민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마을, 그 중심에는 지난 2017년 꾸려진 마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도시 재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매일 주민들은 마을의 사랑방격인 달성토성 다락방에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골목축제도 열고 달성토성만이 가진 독특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전하면서 마을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동네 주민들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10년이나 지금이나 그 활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내 동네는 내가 지킨다, 내 동네는 내가 살린다, 내 동네는 내가
우리말로 죽을 때까지 사는 동네인데 이거 함부로 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마을 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벌이고 그 수익을 다시 마을에 환원시키고자 추진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지난 4월에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예비 마을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20년 갈락하면은 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만이 지속적 가능할까 아이가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데 점심 식사할 적에가 가장 소개할 때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은 수입을 작지만 낭구치만은 이거를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를 또 환원을 하고 화분 하나로 골목골목을 연결시켜 골목 정원을 만들고 주민들의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 마을을 구상해 나가는 달성 토성마을. 지역 회생의 진정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는 오는 26일 치러질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의 학내 구성원 투표 산정 비율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 조교 대표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7차례 회의 끝에 교수 73.25%, 직원 18.5%, 학생 7.1%, 조교 1.15% 투표 산정 비율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립부경대 제8대 총장 선거는 오는 26일 온라인 투개표 방식으로 치러지며 25일에는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제321회 정례회를 폐회했습니다. 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경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있었던 백양터널 통행료 연장 징수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첫 시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본 예산의 8%인 1조 2,600억 원 증가한 16조 9,600억 원입니다. 교육청은 본 예산 대비 1,790억 원 증가한 5조 4,260억 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부산연구원 지원 5억 원,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시액 26억 원, 시내버스 중공영제 운송 손실 지원 100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시내 일원 광역시도 정비 3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의회는 이날 조례 동의안 82건 중 73건을 가결하고 8건은 보류, 1건은 부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있던 백양터널 통행료 연장 징수안도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백양터널 통행료는 소용차를 기준으로 500원을 징수할 전망입니다. 의회는 또 이기대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도 동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지현 의원은 공동주택 개발 시 부산시와 시민의 이익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단순한 기계적 위법 판단만이 아닌 시민의 입장과 부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생할 수 있는 기준을 따르십시오. 5분 자유 발언에선 6년째 방치되고 있는 기장 해수 담수와 시설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승우 의원은 부산 시민도 고품질의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제로 시의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은 부산시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수소 생산, 광물화 연구, 소부장 기술 연구 등 각종 연구 개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편 의회는 다음 달 1일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이날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 후보로 안성민 현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지부진했던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다시 추진됩니다. 부산시장과 경남지사가 만나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행정통합을 위한 체계를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도권에 대응한 남부권 축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가. 합의문에는 두 시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인식 확산에 나서고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서로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통합에 앞선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연방제에 준하는 그런 시도의 권한을 확대하는 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 통합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이제 특별법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는 일도 동시에 진행이 되도록. 우리 부울경 통합에 대해서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제정되는 특별법보다는 그 위상이라든지 자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많은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구체적인 행정통합안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단체장은 이번 행정통합의 최우선 조건은 시민들과의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론조사에선 부산 경남 시민 4,000명 중 70%가 행정통합을 들어본 적이 없고 45%가 반대한다고 답해 다시 불을 지핀 이번 행정통합 노력이 얼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민주노총 마트노조가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장들이 마음대로 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평일로 옮기고 영업 제한 시간을 축소시키는 건 재량권이 부여돼 있기 때문이라며 재량권 남용으로 마트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무 휴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경찰청, BNK금융그룹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해 민관경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걸로 세 기관은 학교로 찾아가는 사이버 도박 예방 뮤지컬과 예방 교육 등을 운영합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